20.2절은 LU 팩토라이제이션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매틀랩 사용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매틀랩에서 그 인버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인버스 A 하면 이제 이 역행열 값이 B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형태가 되는데, 이 매틀랩에서 사용한 인버스 함수가 바로 이 LU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다 되어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그 팩토라이제이션 하는 거냐 하면은, 무슨 소리냐 하면, L이란 게 뭐냐 하면요, L이란 게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됩니다. U는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그러니까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는 이렇게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쪽 위에 놈이 전부 다 0인 경우가 되겠고, 이게 로어 밑에만 있다는 얘기죠.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는 위쪽에만 값이 있고 여기 전부 0이 된다 이 얘기죠. 아까 앞쪽에 했던 가우스 소급법,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메소드가 바로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것이었죠. 만약에 우리가 A 매트릭스를 LU로 이렇게 두 개의 매트릭스로 분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AX는 B라는 식이 있죠. 그래서 A를 LU X는 B 이렇게 A를 두 개의 LU로 분해를 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두 개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L하고 얘를 하나를 합쳐서 Y라고, UX는 Y라고 치면요, Y는 B 이 방정식이 있고요, UX는 Y 이 방정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서 이 녀석을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얘를 풀 수가 있습니다. LY는 B는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B는 전부 아는 값이고요. L을 우리가 이렇게 구했을 때 얘가 L이니까 전에 했던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메소드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갔죠. X3부터 구했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이게 L이라고 하면은 1, 0, 4, 1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B1, B2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죠 지금. 자, 그럼 X1, B1이 먼저 구해지고요. 이 값이 구해지면 여기 넣어서 X2가 구해질 수 있습니다. 저번에 했던 거랑 거꾸로 되겠습니다. 이쪽은 X1 먼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Y는 B를 먼저 구해서 Y를 구합니다. Y를 먼저 구하면 여기다 다시 2번씩에 넣어서 UX는 Y니까 X를 구할 수가 있죠. 똑같이 이거는 아까 전에 했던 것 같이 U가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니까 백 서브스티션을 이용하면 되겠다. 요게 이제 그 방식이 되겠는데요. LU 여기 한번 보면요, 지금 그 방식이, 자, 두리틀스 메소드라는 걸 갖고요, 이거를 이제 구합니다.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둬요. A 방정식을 두고요, A를 두고 이렇게 로어 어퍼를 만들어 주죠. 그런 후 두리틀 방법에 따라서 사실은 연립 방정식이 되는데 M 요 밑에 있는 세 개를 전부 다 구합니다. 그래서 과정이 지금 여기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하면 꽤 잘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어쨌거나 뭐 자세하게 LU 과정을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LU를 써서 연립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선형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리틀 방식 말고요, 촐레스키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촐레스키 메소드는 LU 방식이 아니고 LU 방식은 두리틀 방식을 쓰면 되는 거고요. 촐레스키 메소드는 LL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LU로 분해하는 게 아니고요, L과 LT, 어떤 방정식의 T라는 건 다 알고 있죠. T라는 건 트랜스포즈입니다.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대각행렬은 그대로 두고요, 1을 이렇게 옮기고 7을 이렇게 옮기고 AIJ를 AJI로 바꿔주는 게 T, 트랜스포즈. 전치 행렬인가요? 이건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트랜스포즈를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촐레스키 메소드인데 역시 구하는 과정은 LU 방식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원래는 여기까지가 끝나고 홈워크이 있는데 한번 간단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홈워크 3번과 4번. 네. 3x3라서 뭐 아주 복잡할 것 같진 않은데 한번 유젠플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브리틀 방식을 써라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 위쪽에 나왔던 이걸 이렇게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각각의 값들을 곱해서 그 값을 그냥 사실은 여기서 U11은 그냥 정해지네요. 보면은 이거 여기가 3이니까요. 이게 3이네요 그냥.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해주면은 그렇게 막 복잡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6개의 값들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찾아내면은 LU 가 나오고 LU에서부터 위쪽에 나오는 방식대로 이렇게 두 개의 이퀘이션을 풀어주면 된다. 사실은 역행렬을 구하면 좀 더 쉬워질 것 같은데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방법은 반복법이라는 건데요. 다음 챕터에 나오는 게 이터레이션 방법이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방법입니다. 가우스-시델 이터레이션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가우스-시델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지금 그 x1부터 x4까지 있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이렇게 지금 연립 방식이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첫 번째 방정식에서 x1을 뽑습니다. 얘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이렇게 만들어요. 그냥 x1은 나머지들, x2는 나머지들 합니다. 그런 다음에 초기값을 넣습니다. x1은 100, x2 100, x3 100, x4 100으로 한 다음에 얘가 처음에 100이지만 일단은 얘를 구하기 위해서 100, 100을 다 넣어요. 그러면 값이 나오겠죠? 값이 나오면은 x1이 새로운 x1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x1 여기 처음에 100이라고 그랬죠? 100, 100을 다 넣어. 그러면 x2가 새로운 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붙어있는 첨자는 전에 걸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새로운 값이 나오는 거가 되겠네. 근데 그렇게 해도 되고 x1이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x2 구할 때는 업데이트된 걸 쓰자 해서 100을 안 넣고 그냥 이렇게 x1 업데이트 값을 넣어도 되겠네요. 그럼 x2 업데이트 값도 여기 x1 업데이트 값이 있고 여기는 지금 x2 업데이트 값이 없으나 사실은 x2 업데이트 값을 넣어도 되겠네. 그러면은 x3 업데이트 값도 여기 넣어도 되겠죠. 2가 돼 있어요. 여기는. 네, 여기는 2가 돼 있고. 맨 처음인 건 당연히 첫 번째 업데이트가 된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뺑뺑 돌려주면요. 계속 돌려주면은 결국에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정확하게 수렴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발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정확한 이 위쪽에 있는 정확한 그 솔루션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확한 솔루션인데 해봤더니 뺑뺑 돌려봤더니 x1은 지금 계속 첫 번째 이터레이션 돌려봤더니 뭐 더 돌리면 더 잘 나오겠지만 87.506, 87.503 x3, x4 이것도 지금 잘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마 수렴하는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차수를 계속 올리면요, 이터레이션을 계속 증가시키면은 횟수를 증가시키면 더 정확한 값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운이 좋아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 않고 발산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바로 가우스-시델 반복법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여기 지금 이제 이게 좋은 게 뭐냐 하면 컴퓨터로 진행을 하기가 매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면 되겠고, 컴퓨터로 지금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번에 홈워크는
없고요. 그 다음에 20.4절. 자, 불량 조건이라는 건데요. 1 컨디션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놈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대학원 수준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언제 불량이 되는지 정도만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불량. 우리가 그 두 연립 방정식을 풀 때요. 두 연립 방정식을 풀 때 이게 하나의 이퀘이션이고 이게 하나의 이퀘이션인 x와 y를 구하는 경우죠. 그러면요. 두 개가 만나면 값이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 잘 만나는 경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근사하게 되는 경우 거의 평행이면 우리가 답이 없죠. 평행이면은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구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하나의 직선이면은 그냥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아주 애매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는 답을 구해도 이게 굉장히 그 스테이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가 조금만 변해도 y 값이 똑같아도 x 값이 굉장히 많이 변한다 이거죠. 보면 여기 보면 지금 x 값, y 값이 에러가 조금 있어도 좀 있는 경우에 y 값이 요만큼만 변해도 x 값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의 값을 정확히 찾아낼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y 값이 좀 변해도 x 값도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들은 이런 경우를 B 같은 경우를 1 컨디션드, 그러니까 불량이다. 뭐가 불량이냐? 문제가 불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그젬플 보면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녀석의 솔루션이 사실은 정확한 값이 0.5, 0.5입니다. 0.5와 마이너스 0.5가 xy의 정확한 솔루션이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다가 1인데 1 플러스 어떤 입실론이라는 얘는 상수입니다. 값을 둬가지고 계산해봤더니, 정한 값을 구해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x는 0.5 플러스 5000.5 입실론, y는 즉 입실론이 0.01 같은 되게 작은 값이라 하더라도 5000이 곱해지죠. 여기도 4999 곱해집니다. 그러니까 출력되는 y 값이 x 값이 매우 다른 값이 나온다. 이쪽 값이 조금만 내려가 있어도 큰 솔루션에는 대단히 큰 거를 좌우한다는 거죠. 보통 오른쪽이 이제 측정값일 텐데, 측정값이 상당히 에러가 있을 테니까 이 값이 조금만 에러가 생겨도 원래 값을 추정하는데 매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하나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매트릭스 역행렬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ABCD의 매트릭스 역행렬을 이렇게 구하죠. AD-BC 분의 1 DA-C-1 이게 바로 역행렬이잖아요. 자, 근데 요게 이제 디터미넌트라는 값인데 AD-BC 값이 뭡니까? AD-BC가 여기서 보면 AD-BC 하면은 0.9999 더하기 1.0001 빼주면 값이 되게 작습니다. 0.0002인가요? 네. 이게 분모에 들어갑니다. 분모에 들어가니까 0.000이가 분모에 들어가니까 이 값이 굉장히 커지죠. 이 값이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다룰 때 0으로 나누는 거를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0으로 나누는 걸 보통 피해야지 우리가 수치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거의 0인 값으로 이 값을 전체를 나누고 있죠. 그러므로 결국값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유효 숫자를 우리가 이제 19장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유효 숫자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4자리, 5자리에서 한 자리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얘는 유효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5자리고요. 얘는 유효 숫자가 4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유효 숫자가 줄어들었다. 한 자리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량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레지듀얼이란 게 있네. 레지듀얼 이게 뭐냐면요. 원래 레지듀얼이라고 하면 나머지란 얘기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에러라고 볼 수 있다. 에러. 왜냐면 B는 우리가 오른쪽에 있던 B 값이고요. AX란 거는 X를 값을 구한 값이죠. 원래는 B-AX 하면은 값이 0이 나와야 되는데 X를 구했는데 우리가 잘못 구해서 0이 안 나오고 조금 어떤 아주 작은 값이 나왔다 이거죠 지금요. B-AX가 아주 작은 값이 나왔다. 물론 R이 0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컴퓨터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0이 아주 되게 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건데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B-AX의 추정값 X 이렇게 tilde는 X의 추정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죠? R이 작다 언제? X가 하이 액큐러시가 있으면 그죠? 여기 R이 작더라도 X가 하이 액큐러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 그렇고요. 자, 이그젬플.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R이 작더라도 X가 하이 액큐러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녀석 이런 이퀘이션이 있는데 얘도 보면 지금 안 좋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AD-BC를 하면은 값이 되게 작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그 기울기라는 차원에서 x와 약간 xy였는데 지금 x1, x2인데 기울기가 서로 차이가 많이 나면 사실 이게 이제 그 아주 좋은 경우죠. 잘 잡아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냐 하면 기울기가 거의 비슷하거나 아주 그 약간만 차이 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솔루션은 1, 1이에요. x1, x2가 1, 1인데 만약에 구했는데 x1, x2를 1, 1 구했을 때 레지듀얼을 구했는데 되게 작아요. 뭐 구했으니까 2하고 0.000을 넣었어요. 이건 정확한 값이 아닙니다. 그래도 레지듀얼을 구해보면 상당히 작은 값을 가집니다. 에러를 구해보면 되게 작은 값을 가지죠. 그래서 이거나 지금 별 판단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안 좋은 1컨디션 매트릭스다. 즉 방정식이 불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요 위쪽에 나오는 이슈가 뭐냐 하면은 컨디션 넘버라는 게 있어요. 컨디션 넘버라는 거는 나중에 리니어 알지브라를 들어가면은 나올 텐데 선형대수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방정식이 1 컨디션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컨디션 넘버가 방정식이 1 컨디션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거를 측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컨디션 넘버라고 있죠. 네. 여기서는 이것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고요. 그냥 그리고 또 하나 놈도 역시 비슷한 개념으로서 지금 설명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방정식이 안 좋은 경우가 있다. 자, 홈워크 몇 개만 보면요. 지금 홈워크에서 놈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컨디션 넘버와 놈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넘어갑시다 그냥. 네. 19장 20장에 4절은 홈워크가 없다. 20장의 5절 요게 20장 마지막 얘기고요. 요게 끝나면 19장으로 다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최소 제곱법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제곱법. 리스트 메서드 이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 커브 피팅의 경우에도 이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커브 피팅이 뭐냐? 만약에 우리가 x와 y가 있을 때요. 우리가 x와 y가 실제로는 어떠한 뭐 관계가 있을 텐데 x와 y를 몇 개의 세트가 있어서요. 점을 찍어봤더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거를 이렇게 유사하게 이 녀석들을 모두 포함하는 이러한 커브를 만드는 걸 갖다가 우리가 커브 피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거는 지금 몇 개의 점이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있으니까 사실은 5개의 점이 있으므로 우리가 4차 방정식을 쓰면 될 것 같아요. 2개의 점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 2개 있으면 우리가 1차 방정식이죠. 그냥 x, y 해서 2개 기울기 구하고 그냥 y는 이렇게 ax 플러스 b 이렇게 해주면 끝납니다. 이것도 커브 피팅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점이 5개 있기 때문에 몇 차가 필요하냐? y는 ax 4승 5개 점 있는 경우 플러스 bx 3승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 이렇게 4차 방정식이 필요하겠죠. 어쨌거나 자, 근데 어떤 경우를 보면은 이러한 실제로는 1차 방정식이에요. 예,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측정에 약간 에러가 있어가지고요. y의 측정에 에러가 있어 약간씩 지금 정확한 값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y는 ax 플러스 b가 답인데 그래서 약간 에러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x 플러스 b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하고 싶은데 a와 b를 정확하게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어떻게? 이 에러들을 가장 작은 에러를 가지도록 ax 플러스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식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거리가 있죠. 지금 여기 원래값, 요 원래값과 오차값, 원래값과 오차값, 원래값과 오차값의 차이를 사실 차이라고 하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더하면 0이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곱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곱을 해서 다 더합니다. 그 값이 최소가 되도록. 즉 다시 얘기하면은 조금 내려가 보면 지금 다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4개의 점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직선을 그으면 원래는 이제 그 3차 방정식을 그리면 되는데 직선을 그었을 때 이 경우에 요 차이에 여기는 뭐 0이 차이가 없지만 요 차이의 제곱의 합을 최소로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 아니죠. 지금 책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y는 a 플러스 bx 이렇게 했네요. 예, 뭐 마찬가지죠. 이렇게 했는데 점이 만약에 우리가 xj, yj 이렇게 점이 있다고 하면요. 여기 지금 xj, yj 각각 점인데요. yj 이 직선까지의 여기서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y가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점의 거리, 이 점이 뭐냐 하면 뭐죠? 이게 y는 a 플러스 bx니까 요거는 i란 거 치면은 a 플러스 bxj가 원래 요 점의 y 값이고요. 실제 값은 yj죠. 요거는 우리가 직선의 값이고 실제 값은 yj가 측정 값은 yj가 이 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차이가 뭡니까? 에러가 되죠. 그러니까 요 차이가 에러인데 즉 다시 얘기하면 yi 마이너스 j가 아니고요. a 마이너스 bxj 요게 결국에 차이가 되고 요거에 제곱을 해서
다 더하면 되겠다. 이걸 이제 Q라고 둡시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J는 1부터 뭐 데이터 N개가 있으면 N개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많은 경우 이제 이 녀석을 최소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편미분을 사용합니다. A와 B를 구하고자 하니까 라운드 A분의 라운드 Q가 0이 되고요. 라운드 B분의 라운드 Q가 0이 되도록 A, B를 구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최소나 최대를 구하는 방법 중에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됩니다. 편미분해서 길게 0이면 되니까. 자, 이걸 A에서 편미분을 해주면요, 여기다 써주면 라운드 A분의 라운드 Q가 0이다 라는 거에서 이걸 미분해주면요, 마이너스 2 썸메이션 yi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xj 가 되고요. 이게 0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값을 구할 수 있죠. 라운드 b분의 라운드 q는 0이다 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쓰기보다는 여기 다 나와 있을 테니까 한번 내려가 볼까요? 지우고, 자, 역시 똑같죠? 이 녀석이 0이 되게 한다 이거죠. 아까 그림에서, 자, 다시 설명을 다시 해주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게 a b 플러스 ax였는데 xj가 들어가고 이게 이제 추정값이고 빼기 y j가 돼야지 맞겠죠. y i가 아니고요. 잘못했네요. 요게 yi죠. 요게 yi입니다. yj 이렇게 두 개 다 j가 들어가야지 맞겠습니다. 여기 지금 j가 되어 있네요. 네네. 자, 그러면은 똑같이 진행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전개를 하면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yj의 썸메이션 값, xj의 썸메이션 값, xj 제곱의 썸메이션 값, xj yj의 썸메이션 값.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값을. 네, 그냥 xi yi가 다 xj yj가 다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그젬플 보면요, 만약에 n이 4고 요 값들이 다 주어졌다고 할 때, a, b를 구하라 구해봤더니 a가 0.9601, b가 0.6670, 그래서 이렇게 커브가 나왔다 이겁니다. 만약에 곡선이 1차 방정식이 아니고요, a, b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n차 방정식이다, m차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경우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역시 xj, yj가 주어졌을 때 yj-pj 한 다음에 얘를 미분을 각각의 여기 b0, b1, bm까지 미분을 다 b0에 관한 미분 해서 쭉 해주면 이 궤제가 나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값을 각각 넣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구할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가 거의 끝났죠? 네,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홈워크는 여기가 홈워크이 되겠다. 다음 시간에는 19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9장을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